네, 우리 지금까지 이제 부작위 위협 항의소송까지 마쳤습니다. 항고 소송을 끝냈죠. 처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 이야기했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 행정쟁송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행정심판이 전심 절차고 행정소송이 종심 절차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있기는 하지만은 먼저 우리는 행정소송법을 먼저 공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1951년도에 행정소송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약 70년 정도 운영이 됐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축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84년도죠. 네, 소송에 비하면 상당히 짧고요.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법을 먼저 하고 심판법은 이제 소송하고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소송은 다시 크게 주관적 소송하고 객관적 소송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행정소송법 제 3조에 보시면 위치가 왜 이러니? 3조에 보시면은 행정소송의 종류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1호하고 2호에 있는 것은 주관적 소송에 해당하고 3호하고 4호에 있는 것은 객관적 소송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항고소송이 되는 것이죠.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원칙이 되겠고 그리고 국가 등과 우리의 국민 사이의 관계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 있는 권력적인 관계, 권력적 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이제 분쟁 해결 방법으로 항고 소송을 저항한다. 그래서 항고 소송이죠.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소송으로 넘어간다. 항고 소송의 종류는 밑에 있는 대로 취소 소송과 무효등하기 소송, 부작위 협항의 소송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취소에 대한 공부를 했고 소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취소 외의 항고 소송으로 무효등하기 소송과 부작위 협항의 소송을 취소이랑 비교하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3조 이후에 있는 당사자성으로 들어가는 차례입니다. 머릿속으로 먼저 한번 여러분들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문특강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국가 등이 행정주체가 어떤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언제나 액션이 있으면 그 액션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관계라는 게 있다라고 했고요. 행정작용을 했을 때 그 국가 등의 행정작용이 행정주체의 행위가 공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행정작용이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였습니다. 행정상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 즉 공법관계죠. 그리고 이제 국가 등이 사익을 목적으로, 국가 등도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게 되면 사행정작용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관계는 바로 사법관계, 사법상 법률관계가 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눴죠. 공법관계, 사법관계. 그리고 이제 공법관계를 다시 두 개로 나누고 사법관계를 다시 두 개로 나눴었습니다. 공법관계는 권력적 공법관계하고 비권력적 공법관계로 나눴었고요. 사법관계는 행정사법관계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협의의 국고관계라는 거하고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행정사법관계나 아니면은 협의의 국고관계나 이건 이제 순수한 사법관계인데 이것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 우리 행정법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권력적 공법관계, 비권력적 공법관계 나누고요. 물론 이제 권력적 공법관계가 통상 말하는 것은 일반 권력관계를 말하고 좀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특별 권력관계라는 게 있기도 했었죠.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 그냥 권력적 공법관계하고 비권력적 공법관계 두 개를 나눠놓고 생각하시면은 권력적 공법관계는 국가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하죠? 행정처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방법은 항고소송의 방식이 됩니다.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는 통상 공법상의 계약이라거나 아니면 공법상의 합동행위 등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은 바로 당사자 소송이 됩니다.
네, 그 비권력적 공법 관계에서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제부터 당사자송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3조 2호에 있는 당사자송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쪽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쪽에 대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 당사자송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네, 우리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는 행위소송이고, 네, 당사자송은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권리소송에 해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법률관계를 다투는 게 이제 당사자송인데, 당사자송은 당연히 법률관계 중에서 공법관계를 다투겠죠. 네, 공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법관계, 이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렇죠?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법률관계도 공법관계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그 밖에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해석하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으로서 앞부분까지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무엇이냐? 네,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권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처럼. 그런데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면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겠죠. 네. 근데 그 공법관계라는 게 이게 이제 공법관계인데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누구냐라는 문제죠. 소의 대상이 무엇이냐, 즉 대상 적격 문제. 그 다음에 상대방이 누구냐, 피고 적격 문제. 대상과 피고입니다. 대상과 피고. 피고가 누가 된다고요?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고, 법률관계라면 당연히 쌍방 당사자가 있을 텐데 반대쪽 당사자가 피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라는 이 부분에서 이 소송의 이름이 당사자 소송이라고 붙여지게 됩니다. 알겠죠? 당사자 소송이라는 이름은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행정청이었는데 행정청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죠.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었는데 이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정말로 당사자가 된다는 거죠. 그 상대편이 누구예요? 행정주체가 되는 거죠. 행정주체가.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라는 점에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지금 3조 2호에서는 보시다시피 당사자 소송의 대상과 피고와 두 가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두 가지, 이게 바로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 소송의 형식은 무엇과 무엇을 보고 파악하게 된다고? 바로 대상과 피고를 보고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런 식의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피고가 행정주체, 네, 한쪽 당사자가 되고 있으면 어쨌든 당사자 소송의 형식은 갖춘 겁니다. 여기서 형식과 실질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이라는 측면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상과 피고다. 당사자 소송이란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정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그 심판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대등한 당사자다. 이 얘기가 바로 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이 아니라 비권력적 공법관계, 대등한 관계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존부를 다툰다? 행정처분이라는 행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비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의 구제수단이다. 그쵸? 항고소송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항고소송은 권력적 공법관계에서, 당사자소송은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 그 구제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예,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처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포함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냥 동그라미 1번 부분에서 저 법률관계라고만 되어 있는 거 뭐 굳이 뭐라고 안 돼 있어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쵸? 그냥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연 저 의미가 무엇일까? 소송법상으로 이 법률관계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사소송은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3조 2호의 앞부분에서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공법관계라고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면 말이죠. 공법적 원인에 기해서 형성되는 법률관계라고 한다면, 처분이라는 공법적 원인에 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설사 사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말이죠. 소송법상으로는 공법관계로,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법상 공법관계냐 실체법상 사법관계냐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처분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면 그 법률관계는 어쨌든 소송법상으로는 공법관계로 파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 소송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법상 법률관계와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미 전제해서 예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고소송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민사소송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소송과 구별을 하면 당사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이게 이제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분쟁 해결 수단이라는 얘기죠.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당사자 소송의 형식으로서 대상과 피고 중에 피고 쪽을 짚은 것이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인데 반해 그 대상 부분이 됩니다. 소의 대상이 법률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정의하면 뭐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전부 다 들어간 것이 됩니다. 항고소송은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이제 대등한 지위다, 우월적 지위다. 차이점 비교하고 있죠.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그러니까 위에는 행정주체, 밑에는 행정청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직접 다툰다. 여기서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라는 행정처분을 직접 다툰다. 위에는 권리소송이고 밑에는 행위소송이다. 이런 비교는 뭐 우리가 수도 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민사소송과 구별. 그러면 이제 행위소송과 권리소송의 구별을 방금 항고소송 쪽에서 했다면 이제는 권리소송 쪽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권리소송으로 갖고 들어오면 이 안에는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민사소송도 권리소송이고 당사소송도 권리소송입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소송끼리,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권리소송끼리 비교를 해보면 당사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법률관계는 법률관계인데 무슨 법률관계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민사소송도 역시 법률관계는 법률관계인데 무슨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소송이라고 하면 형성해소와 확인해소, 이행해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당사자 소송에는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행소송 부분은요 이제 행위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거죠.
허가 등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이 당사자 소송에서의 이행소송이라는 것은 처분해달라는 건 아니겠죠. 행위소송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달라는 것은 그것을 집행해달라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에서의 이행소송과 당사자소송에서의 이행소송을 구별하기 위해서 항고소송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당사자소송에서는 일반적 이행소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행소송 그러면 이 일반적 이행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이행소송은 항고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당사자소송에서는 그냥 이행소송 또는 일반적 이행소송이라고 말하고 확인소송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존부에 대한 확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확인은 법률관계 존부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이나 여기서의 확인소송이나 큰 차이 없어요. 거기서 무효를 확인하든 유효를 확인하든. 그래서 제가 무효확인소송을 가르쳐 드릴 때 이건 권리소송과 가치평가를 똑같이 함께 평가를 하기도 한다. 왜?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선택적 청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의 확인소송이니 저쪽의 확인소송이 결국은 그게 그 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왜냐? 무효인 경우에는 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없어서 그렇죠. 우선 이제 다시 당사소송으로 오시면 이거는 어쨌든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노무사 시험 문제로 보게 되면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죠. 2년 전에. 납세 의무, 돈 낼 의무가 없다는 거잖아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채무라는 게 종류가 무지막지하게 많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게 확인 소송이고, 근데 이거는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는 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는 지금 공무원의 신분에 있다, 이런 걸 이제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일반적 이행소송은 돈 주쇼, 이거요. 다 돈 달라는 얘기들이에요. 고가배상 청구라거나 손실보상 청구라거나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거나. 고가배상 청구는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해서 나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니까 돈 주소. 손실보상 청구는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한 건 맞지만 내가 지금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니 그러면 국가는 국가 전체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의 일부를 내게 주소. 그게 맞지 않소. 이거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국가가 지금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돌려주소. 이렇게 하는 거죠. 돈 달라. 법률관계 존부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에 따른 돈 주소, 집행행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이게 바로 일반적 이행소송이 됩니다. 당사자 소송에 확인 소송하고 이행 소송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부터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의 문제와 국가배상 손실보상 부당이득 이 세 개의 문제만 먼저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은요. 우선 확인 소송과 이행 소송으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을 추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면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넓은 의미의 당사자 소송이라면 말이에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우리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행정소송법 3조 2호에서 이거는 이제 당사소송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당사소송의 피고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이 대상과 피고가 당사소송의 형식을 구성한다라고 했죠. 그 형식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 당사소송이라는 것은 대상과 피고 측면에 있어서의 당사소송의 형식
뿐만 아니라 실질 역시도 당사자송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질까지도.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사자송이라고 하면 실질적 당사자송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면 이 친구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형식적 당사자송. 얘는 뭐냐면 형식만 당사자송이라는 뜻입니다. 형식만 당사자송이다. 그러니까는 대상과 피고는 당사자송이 맞아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는 것도 맞고요. 피고도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피고가 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실질이 좀 이상해요. 실질이 취소소송인 겁니다. 실질이 취소소송인 거예요. 이럴 때, 야, 이건 뭐 형식만 당사자송이네. 그래서 이름을 형식적 당사자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당사자송은 이거고요. 이거고, 네, 이런 무슨 뭐 챙겨먹은 건 당사자송인데 하는 짓거리는 취소송인 이런 상황. 이게 뭐야 이게, 그죠? 표리부동하잖아. 보여지는 건 당사자송인데 하는 짓거리는 취소입니다. 저건 정말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거는 개별법에 따로 저런 걸 인정하자, 네, 라는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저런 걸 인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형식적 당사자송은 보통 재산적 분쟁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재산적 분쟁은 나중에 뒤에 지금 로마자 5번이 실질적 당사자송이잖아요. 로마자 6번이 형식적 당사자송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되지만 이런 재산적 분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송 제도를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버리면 싸움이 안 끝나요. 싸움이 안 끝나. 그럴 수밖에 없는 좀 이유가 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비경제적인 상황, 비효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런 겉에 포장은 당사자송인데 안에 알맹이는 취소송으로 생겨먹은 저런 걸 인정해야 될 때가 생겨있거든요. 그럴 때만 개별법에 이런 거 좀 인정하자 이렇게 근거를 둘 때가 있어요. 그때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실질적 당사자송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형식적 당사자송은 뭐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로 수험적으로 출제되는 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집중 파버리면 됩니다. 70년간 그 이상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낼 수가 없어요. 법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여서. 이 부분에 좀 의미가 있어서 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그거는 좀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제 먼저는 실질적 당사자송이에요. 다시 확인 소송과 이행 소송으로 구분이 된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당사자 소송의 종류. 당사자 소송은 넓은 의미의 당사자송입니다. 실질적 당사자송이라는 친구가 있고 형식적 당사자송의 친구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는 뭐 형식이든 실질이든 전부 다 당사자송에 해당하는 실질적 당사자송이고요. 그 다음에 뭐 토지보상법이라거나 이런 개별법에서 특히나 뭐요? 재산적 분쟁에 있어서 필요해서 예외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 형식적 당사자송이 되고요. 그러면 이 실질적 당사자송은 3조 2호에 보니까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쪽이 하나가 있었어요. 원인이 처분 등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쪽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인이 처분인 게 아닌 거죠. 네, 원인이 처분인 게 아닌 거예요. 처분 등이 아닐 때가 있겠고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 전부 확인만 하고 딱 끝 하는 그런 확인 소송과 그 다음에 뭔가 해달라고 하는 거, 네,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뭔가 집행을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 이행소송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각각 확인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총 5개가 등장하는 거고요. 이 5개에서 요 4개가 바로 실질적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요게 바로 형식적 당사소송,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먼저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각이 딱 나올 거예요. 여기 딱 보시면. 네,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뭐라고?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까지 당사자소송이다. 그래서 이름이 실질적 당사자소송 이렇게 되고, 형식적 당사소송은 실질은 당사소송이 아닌 거예요. 형식만 당사소송인 거예요. 얘는 형식에서 실질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당사소송은 형식만 당사소송이구나. 형식만 당사소송이구나. 형식만. 얘네들 어쨌든 형식은 다 당사자소송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면 그 대상과 피고를 말하는 것이죠. 네,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고, 그거는 똑같아요. 똑같아. 생긴 건 똑같은데 여기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거가. 근데 저게 왜 중요하겠죠? 저게 왜 특이한 거겠죠? 취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효력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 소송의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없잖아요. 그쵸? 권한이 없어요. 처분의 구성 요건적 효력 때문에 이 권한 없는 법원인 당사자 소송의 법원은 그냥 그 처분의 효력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만 할 뿐이지 그 처분에다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터치를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요 놈은 지가 생긴 건 당사자 소송인데 생긴 건 당사자 소송인데 처분에다가 손을 대요. 얘가 처분에다가 손을 대서 처분을 취소하고 변경할 그 권한을 개별법에서 주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에서 준 건 아닌데 개별법에서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 되는 거죠. 네, 그 개별법에서 이 당사자소송의 법원, 원래 권한 없는 법원인데 그 권한을 부여해버리는 거야, 개별법이. 그래서 이 형식적 당사소송에서는 이 당사소송의 법원이 함부로 막 처분의 효력을 막 취소하고 변경하고 막 해버립니다. 네, 이걸 하나 더 줬다는 거예요. 얘는 실질이 취소소송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놈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좀 기억은 나겠죠? 네. 네, 요 정도까지만 좀 볼게요. 보시면은, 네, 실질적 당사소송과 형식적 당사소송. 내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학생들이 형식적 당사소송 얘기만 하면 싫어해. 아니, 내가 좋아해야지 걔도 날 좋아하죠. 내가 내가 당사자소송 자체를 싫어하면서 당사자소송이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기를 바라지 말라고. 알겠어요? 먼저 좋아하시라. 근데 좋아하는 방법은 뭐죠? 자주 반복하고 계속 만나는 거지. 네, 실질적 당사소송과 형식적 당사소송. 행정소송법 3조 2호에서 얘기하는 그 대상, 법률관계를 직접 다툰다. 그 다음에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이거 똑같다고요. 네,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죠. 권리소송이에요. 그러니까 피고도 권리주체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아무런 차이가 없음. 차이는 실질. 과연 이 취소의 기능. 취소는 뭐지? 처분의 효력을 처분을 취소하고 변경하고 하는 소송이잖아요. 행정소송법 4조 1호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죠. 네, 취소하고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그러한 취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냐 이거지. 혼자서 할 수 없죠. 왜? 취소하고 변경하려면 그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방어막을 뚫어야 되는데 이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망치를 들을 수 있는 놈이 3놈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정력을 깨는 그 망치를 들 수 있는 사람은 3명이죠. 걔네들이 하는 게 바로 취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판결이죠. 여기서 소송에서 취소 판결은 취소 소송의 소소법원만을 말하는 겁니다. 네, 당사자 소송의 법원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나 변경이라는 취소기들 얘는 수행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근데 얘는 한다니까? 그럼 뭐가 좋을까요? 우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아이가 되게 경제적이긴 해요. 한 방에 끝나, 한 방에. 근데 이런 거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널브리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많이 인정하면 그 목적을 벗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우선 뭐가 좋냐? 원래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알겠습니까? 원래 같으면 먼저 취소를 제기해. 먼저 취소를 제기해서 그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거나 변경을 시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그 취소나 변경된 후에 법률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거나 그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인 이상 그 처분에 손을 못 대니까 처분을 요리할 수 있는 친구는 취소이야. 그럼 얘를 먼저 제기해서 요리를 해. 그리고 여기 접시에 담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형식적 당사자성은 지가 혼자서 스스로 취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형식적 당사자성은 지가 직접 요리하고 지가 직접 접시에 담아가지고 지가 직접 맛있게 먹는 거야. 응? 뭐 기능적으로 끝내주지. 끝내준다고 이런 걸 뭐 다 인정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걸 너무 넓게 인정하면 취소성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형식적 당사자성은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이런 권한을 법원에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이걸 너무 넓게 인정할 수가 없어서 개별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먼저는 실질적 당사성을 배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당사성은 이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사성에 대해서 정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저 아까 얘기했던 맛만 보여줬던 저 특이한 놈 형식적 당사성을 로마자 6번에서 띄우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정립해놓은 실질적 당사성하고 비교를 하면서 뭐가 다르지? 이걸 이제 또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순서로 갑니다. 공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 공법관계 다툽니다. 그 일방의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방 한쪽 당사자 법률관계, 이게 일반적인 당사자소송이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보니까 그게 실적 당사소송이죠. 얘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 처분 등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쪽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건 이 법률관계 이게 공법관계, 사법관계 다 불문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소송법적으로는 불문하겠다. 실체법상 이게 사법관계여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냥 법률관계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죠. 처분 등이 원인만 되면 다 소송법상으로는 공법관계로 봐버리겠다. 여기서 이제 당사소송의 유형에는 처분이 있어야 되죠. 처분이 뭐 임용 처분이 있다. 이게 유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난 공무원의 지위가 있잖아요. 확인해 주세요. 해임 처분. 이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나 아직 공무원의 지위가 있어요. 파면 처분, 직권 면직 처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나 공무원의 지위가 있어요. 얘는 유효. 얘네들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겠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게 이제 요 조세. 여기가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되는 거고요. 이게 출제가 됐던 거죠. 뭐 보험료든 과징금이든 부가금이든 부담금이든 뭐 하여튼 돈 내라는 건 다야. 그래서 나는 돈을 낼 의무가 없어요. 채무가 없어요. 부존재 확인 소송, 신분 확인 소송 이런 게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입학 처분. 입학 처분은 유효해요. 나는 이 학교 학생이 맞아요. 퇴학 처분. 퇴학 처분이 무효해요. 난 이 학교 여전히 이 학교 학생이에요. 이런 걸 확인받는 거죠.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 보조금 지급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이. 유효한 지급 결정이 있어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확인 소송이고, 요것도 확인 소송이고, 요것도 확인 소송이고, 요런 건 이제 이행 소송이고, 그렇습니다. 어머, 이행 소송이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대체로의 이행 소송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국가배상 청구,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당사자 소송에서 돈 달락하는 그 이행 소송의 대체로가 저 세 친구거든요. 세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들을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정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넣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겁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부당이득 반환구권의 성립 요건. 근데 요거는 뭐 다루지 않을 거고요. 뭐 판례도 없고. 국가배상법이 법전에 보면 민법편에 있어요. 사법으로 분류해요. 사법으로. 그리고 부당이득은 애당초 민법이에요. 애시당초 민법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배상법 2조를 근거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법편에 있기 때문에 사건 주장으로 볼 수 있어요. 실체법적으로는. 이건 아예 민법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주장은 실체법적으로는 뭐예요? 사건의 주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건의 주장으로. 그 사건의 주장이다. 국배법을 근거로 했다. 민법을 근거로 했다라는 사건의 주장이다. 라는 이유에서 판례는 저걸 민사소송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밑에 내용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나와 있다니까. 결론이 뭐야? 판례가 틀린 거죠.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나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처분을 원인으로 했으면 여기가 뭐라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민법에 따른 실체법상 사건의 주장,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뭐로 본다고 했어요? 당사자 소송으로 본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될 텐데,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보시면 이게 2013년도 3월 20일 날 입법 예고된 법무부에서 전부법률 개정안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행정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라면서 당사자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행정소송법을 개정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조도 포함되어 있죠. 3조. 네, 3조를 보시면 3조를 한번 보세요. 행정소송법 3조에 보면 다시 비교해봐봐요. 지금 행정소송법에는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 한쪽 당사를 피고로 한 소송이야. 기억했지? 그 다음 이걸 봐봐.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3조 2호에 똑같이 있죠? 행정상 손실보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그 밖에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 한쪽 당사를 피고로 한 소송. 뭐가 지금 예시가 돼 있지? 손실보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뭐라고? 당사자 소송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당사자 소송이라고 돼 있습니다. 손실보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이거 당사자 소송이야. 현행법에 따라도 이 법률관계가 사법관계여도 처분 등만 원인이면 무조건 당사소송 하라고 했는데도 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아예 예시해 줄게. 손실보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은 당사소송이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내용들을 국가배상 손실보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관련돼서 이건 뭐 문제로도 객관식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주관식은 답안지에 항상 포함되는 것이고 아예 그냥 뭐 주관식은 손이 알아서 쓰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